안녕하십니까. 펑크 비즘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커고 축구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라이언 로지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언 로직에서 개발 PM을 맡고 있는 오동서입니다. 사커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PM과 비즈니스 매니저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웹3 요소를 적용한 경제 모델과 NFT 시스템 설계에도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SCG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SCG라는 것은 사커고를 맞습니다. 네. 사커고 게임, 요게 약자일 수도 있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 생태계가 발전을 하면은, 거버넌스 토큰의 어떤 약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사커고는 어떤 게임인지? 사커고는 모노폴리 스타일의 보드게임하고 축구 게임의 경기 요소를 결합한 웹3 스포츠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폴리 스타일 게임을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옛날 블루마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려서 보드를 이동하고 그 안에서 구단을 성장시키고 축구 경기를 통해서 보상을 획득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NFT 및 토큰 이코노미를 활용해서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략과 운, 경쟁 요소가 새롭게 결합된 매우 유니크한 웹3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노폴리온 게임이라는 거는 브루마블 같은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게임이 좀 시장에서 꽤 반응이 있나 봐요. 한국에서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4월 달에 미국에서 모노폴리 고라는 게임이 출시가 돼서 출시 7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를 해서 미국 앱스토어 시장에서 전체 수익 기준으로 1위를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미국도 1위일 거고 유럽 시장에서도 1위고 특히나 서구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이 게임과 비슷한 게임들 중에 하나가 코인마스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 22년도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었었고요. 10년 동안 수익성을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사커고는 이런 성공 사례와 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다가 축구라는 테마를 결합시킨 매우 독창적이고 유니크한 게임입니다. 26년도에 북미 월드컵이 있거든요. 이 시장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고, 축구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축구를 싫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들은 국가별로 약간 좋아하는 나라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축구를 싫어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성에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NFT하고 웹3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 경제 모델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축구 팬들과 웹3 유저 모두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루마블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넷마블에 모두의 마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 하는 게임인데 나라를 구매하고 나라에서 별장, 빌드, 호텔 이런 걸 짓는 이제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커고는 가장 핵심적인 그 게임 플레이의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블루마블을 생각을 해보면 블루마블은 사실은 대결형 게임입니다. 유저와 유저가 대결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가 핵심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커고나 모노폴리고나 이런 종류의 게임들은 혼자 간단한 조작을 해서 저희 말하면 방치형 게임 혹은 클리커 게임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게임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그 버튼을 한 번씩 눌러가지고 누르면은 이제 캐릭터가 그 보드 칸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특정 칸에 도착을 하면은 그 특정 칸에 해당하는 행운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고요. 유저 간 대결은 어떤 특정한 플레이어가 갖고 있는 보드가 있고 도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해당하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특정 칸에 도착을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상대방 도시로 이동을 하고 상대방의 건물을 부수거나 특정 스타디움에 도착을 하면은 축구 경기가 이루어져서 경기의 승리를 통한 보상을 얻는 그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기존의 모노폴리형의 보드칸을 도는 어떤 그런 익숙한 플레이 로직에다가 축구를 결합을 했기 때문에 또 유저 관점에서는 굉장히 플레이가 단순하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 이외에 뭔가 조작을
하는 것이 복잡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층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캐주얼 유저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여성 유저들도 굉장히 즐기는 어떤 그런 소셜 게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NFT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기능을 시행을 하는지? 네, 저희가 갖고 있는 NFT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네시스 NFT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생성형 NFT라는 게 있습니다. 제네시스 NFT는 초기에 한정 수량만 희소성이 높은 NFT로 발행돼서 판매되는 그런 NFT를 얘기를 하는 거고 생성형 NFT는 유저가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NFT 조각을 모아서 생성하는 생성형 NFT로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요. 특히 이제 생성형 NFT는 카드 콜렉션을 하듯이 조각을 모으게 되면은 조합 방식으로 선수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선수는 아마추어 선수에 해당하는 거고, 네네. NFT 조각을 모아서 완성하는 선수 캐릭터는 그게 바로 프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선수들 여러 명을 모으게 되겠죠. 감독 NFT까지 모으게 되면은 하나의 팀을, 프로팀을 창설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팀을 완전히 창설을 하게 되면은 구단 NFT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구단 NFT를 넘어서 가지고 구단을 몇 개를 모으면은 또 리그 NFT가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희소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은 제네시스 NFT는 어떤 역할을 하냐, 여기에다가. 초기에 이제 자기가 구매한 제네시스 NFT를 선수 NFT나 구단 NFT나 리그 NFT에 소위 말해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RPG 게임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 보석이나 다이아를 어떤 아이템, 검에 박으면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게 조합이 돼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동일한 모델이 되는 거고, 유저가 노력해서 보상으로 받은 이 NFT들은 이후에 2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저희 게임 시스템 내에서는 NFT 시스템 자체가 게임 경제의 핵심 모델입니다. 이후에 이제 생성 NFT는 지속적으로 게임 내에서 생성이 되는데, 유저 간의 어떤 리더보드 경쟁을 하게 되면, 순위 경쟁을 하게 되면은, 유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강력한 선수, 구단, 리그를 자기가 보유하느냐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능력치를 초월하기 위한 방법이 자기 계정에 제네시스 NFT를 결합시키는 건데, 그러려면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네시스 NFT가 소요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네시스 NFT는 초기에 한정 수량만 발행되고 판매됩니다. 이후에 판매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네시스 NFT 가격은 우상향으로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거 구조를 보니까 저도 되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리그,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게 되게 좀 어렵게 설정이 좀 되어 있나 봐요. 그 어렵다는 게 게임 자체를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화장실 가서 하고, 예를 들어 업무 중에 잠시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건 굉장히 용이합니다. 단지 유저 관점에서는 어느 일정 순간에 경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죠. 친구 클럽에서는 내가 1등을 하고 싶다. 내 지역에서 1등을 하고 싶다. 국가 간에서 1등, 예를 들어 글로벌 1등. 이제 그런 유저들 관점에서는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도 필요하고 유저들 간의 협동, 경쟁 그런 요소들이 게임 시스템 내에 복잡하게 녹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레이어들 관점에서는 게임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 경쟁과 협력이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머리를 써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게임은 단순하지만. 사커고 웹3 게임에 NFT를 획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모델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는 듀얼 토큰 모델이라는 개념을 구조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웹3 경제, 어떤 게임 경제를 이어나가는 데에서 인플레이션 요소가 가장 사실은 리스크가 큰 문제입니다. 유저들은 뭔가 어떤 노력해서 어떤 자기가 어떤 보상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무너지면은 자기가 획득한 보상 자체의 어떤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 모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서 여기에 어떤 게임 머니와 거버넌스 토큰과의 관계를 단절적 요소로 만들었고,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SCG 거버넌스 토큰은 게임 외에 블록체인 생태계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연결하는 기본적인 축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NFT 자체가 게임 시스템을 구성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게임 내에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NFT를 2차 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그것이 거버넌스 토큰과 연결하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하게 되고, 또 이 NFT가 선수 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은 유저들은 이 NFT 선수 카드를 조합하거나 강화시키는 형태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게임 자체 내에 네. 자연스럽게 소각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경제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P2E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네. P2E 게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발생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제 그걸 완벽하게 보완한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향후 이제 뭐 NFT 민팅이나 뭐 글로벌 확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NFT 1차 미팅을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NFT 1차 미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생성형 NFT가 게임 내에서 NFT 조각으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저희가 정식 런칭을 하고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NFT 조각을 모아서 그 조각을 NFT로 완성시키고 선수, 구단, 리그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NFT 어떤 경제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올해 그런 준비 작업들을 통해서 올해 안에 게임을 런칭을 하고 네. 내년에는 북미 월드컵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핫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펑크비즈 네. 구독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커보는 저희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퀄리티가 있는 웹3 게임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이 재미와 축구의 역동성을 결합을 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스포츠 게임, 유니크한 모바일 스포츠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NFT와 SCG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진정한 자산 소유권과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커브와 SCG 생태계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며 저희 라이언 로직이 만드는 새로운 게임 경험을 함께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백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좀 더 정리된 내용을 갖고 그때 2차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